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저번 시간에 줌에서 열심히 풀었던 그것들, 우리 필기하고 서로 채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할 거는 그래서, 저번 시간과 푼 거랑 다른 색 펜을 준비해서 우리 채점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파동의 발생입니다. 파동은요, 여러분,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파동의 종류로는 물결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리, 그리고 지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의 파동을 우리는 보통 음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걸 파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파동이 진행할 때 뭐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죠? 1번의 답은 그렇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진행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지진파의 매질은 땅인데 물결파는 물, 매질이 물, 소리는 공기. 근데 고액기 다 된다고 했었죠? 보통은 공기라고 얘기를 하고 지진파는 땅인데 여러분 그래서 매질이 만약에 이동한다 하면은 경주에 있는 땅이 서울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진행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파동의 요소입니다. 파동에서 가장 제일 윗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마루. 선생님, 호두마루 생각하면 된다 했지? 고지가 저기인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해서 여기다 깃발 딱 꽂았다 했잖아요? 마루. 그 밑에는요, 여기 골. 제일 아랫부분 골.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 할 때 골 기억하면 된다 했고, 자,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까지는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파장에 대해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장의 다른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파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마루에서 마루로 얘기를 해도 되고 자, 이 한 반복이 되는 이 모양 그래서 이렇게 모양, 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반복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파동의 종류를 볼게요. 자, 진동 방향이랑 진행 방향이랑 서로 수직인 파동을 우리는 횡파. 그 다음에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한 거를 우리는 종파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밑에 소리의 세기인데 여러분 직접 리코더로 해봤을 거고 리코더 안 되신 분들은 영상으로 선생님이 보여줬었죠? 자, 소리의 세기. 뭐가 클수록 큰 소리다? 세기는 뭘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큰지 작은지는 진폭. 그래서 모양도 같고 여기 보면 모양 같고요. 파장의 길이 파장 길이가 아니라 진동수도 같은데 뭐만 다르다? 진폭만 다르다. 여기 보면은 모양도 요렇게 생긴 거 있죠? 모양 이렇게 같고 그래서 얘는 2초에 이만큼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거고 얘도 2초에 이렇게 그림 똑같이 진동을 하는데 진폭이 다르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 경우는 뭘로 결정을 한다? 진동수로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또 보시면 학대를 해볼게. 진동수로 결정을 하는데 얘들아 이게 봐봐요. 자, 1초에
몇 번 진동했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1초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1초에 이 정도 진동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요 빨간색으로 따라올게. 1초에 이만큼 진동을 했는데 얘는 1초에 보면은 여기를 봐볼게. 이렇게 밖에 진동을 안 했잖아요. 얘는 1초에, 얘는 반초에 0.5초에 이만큼 진동을 했는데 여러분 봐봐요. 얘는 보면은 0초에 지금 1초 간 것만큼 진동을 했잖아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1초에 이 정도밖에 진동을 안 했으니까 자, 진동수는 얘가 더 크고 얘가 높은 소리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뭐가 다르면 다른 소리가 나요? 지금 이 파동의 그림과 이 파동의 그림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잘 봐보세요. 자, 진동수도 얘도 봐봐요. 2초에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냥 모양이 다르면 파동의 모양, 파형이 다르면 다른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까지 다 했으면 위로 넘어가 보실게요. 물이 반쯤 들어있는 커다란 수조에 나뭇잎을 띄운 다음 물방울을 떨어뜨려 물결파를 만들었습니다. 물결파를 만들었구나. 나뭇잎과 물결파의 움직임을 선으로 연결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질과 파동의 진행 방향, 파동을 알아야 되는데, 자, 매질은요?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커다란 수조에 나뭇잎을 띄워서 물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물결파 이렇게 동심원, 나뭇잎 이렇게 똥 떨어뜨리면 이렇게 퍼져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매질은 물이니까 물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나뭇잎도 위아래로 움직이게 될 거고 물결파는 점점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 파동이니까 파동은 진동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진동이 전달되니까 물결파가 퍼져나가는 건 진동이 전달되는 거고 매질 위에 있는 이 나뭇잎도 물 위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 위에 있는 나뭇잎 색깔을 좀 바꿔볼까? 물 위에 있는 이 나뭇잎이 물이 위아래로 진동하니까 이 나뭇잎도 위아래로 진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종파와 횡파에 관한 얘기네요.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이다. 어디에 써 있어? 여기에 써 있잖아요. 나란하다, 수직이다. 자,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선생님 조금 속도를 빨리 나가고 있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3번 보실게요. 그림은 여러 가지 소리를 파동으로 나타낸 건데요. 가, 다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파동을 고르래요. 자, 가장 큰 소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진폭을 봐야 되고 가장 높은 소리를 얘기했으니까 진동수를 봐야 하고 진폭이 가장 크고 진동수가 가장 큰 거를 골라야 돼요. 일단 여기는 진폭이 이거 한 칸, 나도 진폭이 요거 한 칸. 근데 다는 진폭이 두 칸이니까 가장 큰 소리는 다고 진동수 1초에 얼마나 진동했냐? 자, 얘는 1초에 요만큼 진동하고 얘는 1초에 이게 다 진동을 했고 얘는 1초에 이 정도 진동을 했으니까 진동수가 제일 많은 건 1초에 이렇게 왔다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개념 짚고 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광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가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본 거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뭐가 된 후에 눈에 들어와요? 물체에서 반사된 후에 눈에 들어오면 물체가 보입니다. 두 번째, 색이 다른 둘 이상의 빛을 합한데 다른 색의 빛을 얻는데, 자, 노란색은 어떻게 얻죠? 빨간색과 빨간색과 초록색의 합성으로 얻죠. 이걸 뭐라 그래? 빛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빨, 파, 초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 가운데 색은 여기는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인 부분은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과 파란색이 섞인 부분은 청록색, 이 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청록색.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부분은 자홍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넘어가서 어느 거울에 물체를 비추어 보면 물체와 크기와 같은 상이 생긴대요. 물체와 크기 같은 상? 크기 같은 상은 여러분 평면거울. 네 번째, 볼록 렌즈래요. 볼록 렌즈. 볼록 렌즈 어디에 쓰여요? 돋보기에 쓰여요. 왜 돋보기에 쓰여요? 가까이 하면 물체보다 큰 상 혹은 크고 바로 선 상이 생기고, 멀리 하면 물체보다 작은 상 혹은 작고 거꾸로 선 상이 생깁니다. 상은 빼야 되겠네. 뒤에 있으니까. 자, 5번.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되 나란한 파동 종파.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래 수직인 건 횡파. 자, 큰 소리는 뭐가 커요, 여러분? 큰 소리는 진폭이 크고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크다.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 결정하고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하더라. 되셨으면 1번 볼게요. 자, 1번.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는요, 이게 물체가 광원인 경우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직접 우리 눈에 들어온다 했죠? 까만색.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보는 거고, 2번 광원이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선생님이 사과를 본다고 하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 물체에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번 물체가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 아니죠. 눈에서 나온 빛이 눈에서 빛 나와 아니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흡수되면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랬지. 그 다음에 4번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 얘가 정답. 5번 광원에서 나온 빛과 물체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만나는 거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림은 스마트 기기 화면의 가나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가나 부분은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쓰래요. 가 부분 보니까 빨초파 다 쓰였네. 그 다음에 나 부분 보니까 빨초만 쓰고 파란색은 쓰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빨초파 다 쓰인 거는 여러분 무슨 색? 빨초파 다 섞인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무슨 색이에요? 자, 가는 흰색.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 빨초만 쓰였으니까 여기 빨초만 쓰인 이 부분 어디? 그렇죠. 나는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자, 3번. 그림은 평면 거울에 비친 고양이를 보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모두 고르면요. 기억은 거울에 비친 상이다. 자, 우리가 평면 거울에서 상을 볼 수 있는 원리는 한 점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얘를 연장선에서 이으면 그 점에 상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기억은 거울에 비친 상 맞고, 니은 기억의 동그라미 기억의 크기는 실제 고양이보다 작다?
지금 무슨 거울? 우리는 평면 거울이라 했으니까 아니죠. 실제보다 같은 상. 실제와 크기가 같은 상. 다 알아들었죠? 자,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얘와 얘 사이의 거리와 같다, 다르다? 같다고 선생님 얘기했었죠. 다음에 리을. 상은 반사 광선의 연장선이 만난 곳에 생긴다? 이렇게 반사의 연장선에 생기죠. 얘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린 가나는 물체를 거울과 가까이 할 때 거울에 나타난 상의 모습이에요. 자, 가까이 했는데 얘는 작고 바로 선 상, 얘는 크고 바로 선 상. 그렇다면 거울에서 이거 거울이에요. 거울이고 가까이 할 때 크고 바로 선 상이면 얘가 오목거울, 그다음에 얘가 볼록거울. 자, 작게 보이니까 우리 자동차 측면 거울에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측면 거울에 뭐라고 써있다 했어? 차 측면 거울. 실제보다 사물이 가까이 있습니다. 왜? 얘는 작게 보이니까 실제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주의를 시켜주는 거죠. 오목거울 어디에 쓰인다고 했어요? 화장대 손거울이나 혹은 치과용 거울에 쓰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가는 볼록거울이고 나는 오목거울이다? 얘 맞으니까 1번 답 아니고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자, 2번. 가의 거울에는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 생긴다? 맞죠? 볼록거울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 생기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뭐라 그랬지? 이거 거울 서 있는 거 여기 코너에 아마 있을 거라고. 그것도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겨서 넓게 볼 수 있더라. 2번도 맞아요. 자, 가는 빛을 모으는 용도로 자주 사용된다? 아니죠. 자, 볼록거울 같은 경우는 빛이 어떻게 돼? 이렇게 볼록거울이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빛이 이쪽으로 넓게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목거울이 오히려 빛이 들어오면은 얘가 이렇게 반사돼서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보게 되죠. 여기에 모이더라. 그래서 아닙니다. 얼굴을 확대해보는 화장용 손거울, 확대해보는 화장용 손거울이니까 나를 이용하는 거 맞죠? 오목거울이 굳이 아니더라도 가까이에서 보면은 얘가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나 이용하는 거 맞고. 자, 5번. 물체가 나에서 멀리 있으면 거울에 물체보다 크기가 작은 상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넘겨주세요. 5번. 그림은 빛이 이번에 렌즈네. 렌즈에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지금 렌즈가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네. 얘는 볼록 렌즈. 아니더라도 내가 볼록 렌즈를 못 찾았더라도 이렇게 빛이 모이니까 얘는 볼록 렌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된 오목 렌즈. 몰라도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굴절되면 퍼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얘가 오목 렌즈임을 유추를 해야 합니다. 기억,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가는 볼록 렌즈, 나는 오목 렌즈 맞고. 니은, 가를 물체에 가까이 대고 보면 상을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자, 볼록 렌즈의 쓰임은 어디에 쓰이더라? 돋보기에 쓰여요. 여러분, 돋보기에 쓰인다는 건 물체를 실제보다 크게 보는 거니까 니은 아닙니다. 자, 디귿.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기는 건 나이다. 오목렌즈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기는 거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안경을 썼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관찰했을 때도 작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관찰했을 때도 작게 보이는 거. 왜냐?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자, 6번 볼게요. 여기에서 그래서 오목렌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인다? 근시용 안경. 선생님이 산들이라는 연예인 안경 쓰고 벗은 모습 보여줬죠? 근시용 안경에 쓰이더라. 자, 거의 다 왔네요. 6번입니다. 그림은 용수천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의 모습입니다. 가나. 자, 매질에 여기가 리본이 있다면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 파동은 앞으로 진행.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 얘는 횡파. 자, 여기가 이렇게 있다면 매질은 앞뒤로 진행, 그 다음에 파동의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은 앞쪽. 자,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더라. 얘는 무슨 파? 종파.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 그랬어요. 가는 횡파, 나는 종파? 맞죠? 자, 소리는 나와 같은 파동이다. 소리는 종파니까 소리는 종파예요. 그래서 종파? 맞죠? 3번. 가에서는 매질이 직접 이동한다? 매질이 직접 이동하나요? 아니죠. 매질은 진동만 할 뿐 이동하진 않아요. 그래서 3번 아니고 4번. 나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다? 나란해서 종파? 맞죠? 나 모두 용수철 더 빠르게 흔들면 진동수가 커진다? 맞죠. 왜냐? 더 빠르게 흔들다는 건 1초에 진동하는 수가 더 커지니까 진동수가 커지는 거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소리곱새를 고무망치로 칠 때 약하게 치다가 세게 치면은 진동수와 진폭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소리곱새를 고무망치로 칠 때 약하게 치다가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높낮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높낮이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근데 세게, 약하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약하게 치다가 세게 치는 걸로 되면 진폭은 커지더라.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는 우리가 변함이 없고 진폭이 커지는 거 답은 4번. 우리가 이 문제를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 여기 기억나시죠? 요거 과학적 사고력 3번. 소리곱새 쳤을 때 우리 여기 진동수 바뀌었나요? 소리곱새 쳤을 때 1초에 이만큼 이 정도 반개 정도 진동했으니까 진동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대신 뭐가 변함이 있다? 진폭이 달라지더라. 이 문제의 변형판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힘을 내봅시다. 자, 8번입니다. 그림 속 거울에는요, 결혼하는 부부의 뒷모습과 화가의 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어요. 자, 보실까요? 결혼하는 부부의 뒷모습과 화가의 모습이 아주 작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림 속 거울의 종류가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래요. 자, 생각해보면은 일단은 지금 거울의 모습이 실제보다 작고 그 다음에 무슨 상? 바로선 상이죠. 자, 가까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부의 모습도 바로 서 있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화가의 모습도 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볼록 거울이면 항상 실제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고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멀리 있을 때 실제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을 때 실제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니까 답은 볼록거울, 오목거울 중에 보다 답은 볼록거울이더라. 이렇게 종류와 이유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선생님, 평면거울은요? 평면거울은 항상 실제보다 같은 크기니까 얘는 작게 나왔죠? 근데 평면거울은 같은 크기였을 거니까 평면거울도 아니에요. 답은 요거 실제보다 작고 바로 선상 볼록거울입니다. 얘가 답. 자,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청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글이에요. 보청기의 작동 원리를 한번 봐볼까?
보청기는요, 외부 소리를 검출하는 마이크, 소리의 세기를 크게 하는 증폭기, 소리를 내보내는 스피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이크, 증폭기, 스피커로 되어 있구나. 자, 나이가 들면은요, 높은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근데 보청기를 착용하면 높은 소리를 낮은 소리로 바꾸어 주어서 높은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자, 소리의 세기를 크게 하는 증폭기가 있고 높은 소리, 그 다음에 낮은 소리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증폭, 세기를 크게 하는 증폭기니까 진폭을 얘기하고 높은 소리, 낮은 소리니까 뭐를 얘기해? 진동수를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고 문제를 들어가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높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소리를 잘 듣기 위해 소리가 보청기를 통과하면서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 까닭과 함께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은 높은 소리, 일단은 높은 소리, 진동수 큰 거. 그 다음에 소리를 잘 들으려면 높은 소리를 낮은 소리로 바꾸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높은 소리를 낮은 소리로 바꾸어 주어서 높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뭐를 얘기를 하냐? 아, 소리가 보청기를 통과하면서 이건 안 적을게. 소리가 보청기를 통과하면서 파동의 모습은 진동수가 작아져야 한다. 왜냐? 높은 소리를 왜냐하면 이거라 그랬지? 낮은 소리로 바꾸어 주어 높은 소리를 듣게 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동수에 관한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작은 소리, 작은 소리래요. 그럼 이건 무슨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파동의 요소 중에 진폭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소리를 잘 듣기 위해 소리가 보청기를 통과하면서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돼? 자, 그러면 소리의 세기를 크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파동의 모습 진폭이 커져야 한다. 왜냐면 작은 소리를 증폭기를 통해 크게 들리게 하기 때문. 자, 이렇게 증폭기 아니고 보청기라고 하는 게 좀 더 넓고 안전하겠네. 보청기를 통해서 크게 들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폭이 커져야 된다. 자, 소리의 세기는 진폭과 관련이 돼 있고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와 관련이 되어 있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면은 우리는 6단원이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뭐가 계획되어 있냐면 수행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 여러분 수행평가 선생님이 일정 공지할 테니까 수행평가 볼 마음의 준비하시면 되고 우리 이거 필기과제도 제출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제출하고 우리는 이제 등교할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